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이제 1단 바둑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올릴 영상을 이제 월요일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뭐 많이 호전되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은 인후염이라고 하죠. 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인후염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아마 목소리가 좀 잠겨 있을 거예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차렷 한 수는 아무래도 3-3 파지는 게 좀 싫다는 의미겠죠. 네. 흑은 이제 소목이니까 구침이면 한 방의 집이기 때문에 좀 여기도 이제 양쪽을 둘 다 굳힐 수 있죠. 그래서 소목 구침으로 빠르게 이제 집을 지어가는 바둑으로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서 이쪽을 둘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죠. 이제 귀를 착실히 이제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이 넓긴 한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한 점이 죽어 있잖아요. 죽었다기보다는 좀 외롭게 있잖아요. 외롭게 있는 돌을 활용해서 흙 모양을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다가가서 한 점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게 되면 백은 확실한 이제 집을 차지했고 흑은 큰 모양을 이제 만들어냈죠. 또 크게 한번 크게 모양을 이제 키워갔죠. 그러니까 백도 갈라치지 않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갈라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둘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갈라치게 되면은 이제 흑에게 큰 모양을 주지 않겠다는 소리고, 대신에 흑은 이제 여기를 걸쳐서 아래쪽에 큰 모양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런데 백은 이제 이쪽으로 굳혀서 아래쪽에 큰 모양을 주지 않고, 만약에 흑이 뭐 여기나 여기로 모양을 이제 크게 만들어 간다면 이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쪽을 깨겠다 라는 그런 작전인 줄 알았는데 좌변을 이제 지킵니다. 좌변 여기 세 칸이라 좀 지키는 모양이 좀 별로예요. 3-3도 남아있고 조금은 이상한 감각입니다. 포석에서. 자, 여기서 이제 초반이니까 한번 이제 초반 포석에 대한 방향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가 흑이라면 어디를 둘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제가 30초 5분에 20초 3회를 신청했더니 10분에 이제 30초 3회로 변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내가 흑이라면 어디를 둘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약간 시간 드릴게요. 생각이 어느 정도 끝나셨나요? 여기서 뭐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여기 3-3 파는 것도 생각하셨을 테고, 뭐 여기 지키는 것도 생각하셨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도
생각하셨을 테고, 저는 여기를 한 칸 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 칸 띈 이유는 일단 우상귀 쪽의 모양을 크게 키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넓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흙이 이렇게 큰 모양,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큰 모양에서는 이 정중앙을 먼저 차지하면은 사실 서로 집이 됐을 때 이 천원 쪽에 돌이 있는 쪽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래서 큰 모양 느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한 수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생각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생각이 어느 정도. 자, 지금 한번 판세를 보면은 100은 여기도 좀 확실한 집이죠. 이쪽도 흙이 여기를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확실한 집이에요. 여기를 들어가도 먼저 공격을 당할 테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집. 굉장히 100은 확실한 집이 있는 거고, 흙은 확실한 집은 여기랑 요 정도예요. 나머지는 이제 모양이죠. 그러면 큰 모양 대 확실한 집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집이 되든 여기가 집이 되든 이쪽 아직 불확실한 쪽이 좀 집이 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이쪽을 키워가는 척을 해볼까요? 뭐 한 이 정도 둘까요? 이 정도 둬서, 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백이 선실리 후타계죠. 먼저 집을 쫙 벌어놓고 흙이 모양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오니까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두 곳 중에 어느 쪽으로, 한쪽을 맞긴 해야겠죠. 네,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바둑의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에요. 내가 여길 막아서 이쪽을 집으로 지어갈지, 이쪽을 막아서 이쪽을 지어갈지,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쪽을 막아서 이제 진행할지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였으면 여기, 뭐 이런 생각 한번 잠깐 해보시는 거예요. 잠깐.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쪽을 막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막아가는 선택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으로 막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쪽이 한 칸이라도 더 넓죠. 그래서 한 칸이라도 더 넓은 곳을 선택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백이, 그러니까 흙이 이쪽으로 막으면 백이 빠지고 나서 있거나 흙이 빠질 텐데 두 칸 벌릴 여유가 있죠. 근데 지금은 벌려봤자 한 칸이죠. 그래서 여유를 주지 않는다. 네, 여유를 주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살더라도 쉽게는 살지 못하게 하겠다. 자, 끊어왔습니다. 끊는 수는 어떨까요? 과연 끊는 수는 어땠을까요? 끊는 수는 대무리수예요. 왜냐? 온통 사방이 흙천지잖아요. 이렇게 흙천지인데 싸움을 걸어온 거죠. 흙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백으로서는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요런 저 자세를 취해야 돼요. 왜냐? 그 전에 집을 많이 벌어놨잖아요. 욕심쟁이죠.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끊어놓고 날일자를 둘 바에는 그냥 날일자를 두는 게 훨씬 좋았겠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흙이라면 어디를 둘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뭐 이렇게 축으로 잡는다는 분도 당연히 계실 테고, 축으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한 칸을 뛸게요. 여기 한 칸을 띄는 건 무슨 소리냐? 일단 근거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집이 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서. 그러면 백은 이제 아래쪽에서 집이 날 수 없고 위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망을 못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받고 나서 빠질 수도 있고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한 칸을 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빠져도 되고 한 칸 띄워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전 빠지도록 할게요. 한 칸 띄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백이 이걸 빠지고 끼워 있고 끊는 게 조금은 불편하네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은 당연히 뛰어나가겠죠. 당연히 뛰어나가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일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당연히 잡으러 가는 거겠죠. 날일자로 덮어 씌우면 그러니까 여기 이 타이밍에 생각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면 찌르고 맞고 밀면 빠지고 날일자 붙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척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찌르고 맞고 밀 거라고 그냥 날일자 둘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젖힌다면 단수 치고 찔렀을 때 어떻게 되지도 생각해 보고 찔르면 맞고 끊고 뭐 호구 치거나 할 때 잡기가 만만치 않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젖히는 수는 안 되고 빠져야겠죠. 백은 아마 날일자로 붙여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제가 이제 막아서 봉쇄가 됐죠. 이렇게 봉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날일자로 덮어 씌웠을 때 봉쇄가 뭐 사실 이걸로 붙였으면 아마 봉쇄는 잘 안 될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봉쇄를 지금 성공적으로 시켰으니까 이 백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죽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봉쇄가 되면 거의 죽어요. 봉쇄가 되면 거의 죽는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죽는다. 만약에 살더라도 굉장히 이제 괴로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남님. 창남님 오셨네요. 창남님. 이어져서 네 듣기만 하십시오. 운전 중이시군요. 그래서 결국은 백의 작전은 먼저 실리를 잘 챙겨놨지만 그러니까 잘 챙겨놓고 타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잘 챙겨놨지만 타개를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자꾸 제가 마냥 하는데 살았다고 해보죠. 백돌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살았으면 과연 백이 좋은가? 만약에 백이 살았으면 반대쪽에 흙에 큰 모양이 있죠.
그래서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 대국자분은 이제 작전을 세운 건 좋았는데 아직 이제 내가 실리 잘 챙기고 들어가서 타게 할 거야. 이런 작전은 아주 좋아요. 이런 작전은 아주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 모양에서가 타개가 잘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모양에서 타개가 잘 안 되는지 요 감이 없으신 거예요. 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두드려져 막혀서 이 돌이 죽었죠. 그럼 엄청나게 큰 집이 됐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닥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리하지 않고 뭐 이렇게 받아주면서 뭐 이런 거 잡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얘가 죽으면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뭐 이런데 오면 이런데 이제 지켜주고 뭐 적당히 이 정도 지켜줄까요? 지켜줘서 여기를 확실히 제압을 해두면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가 손 뺐다고 해서 막 여기 두지도 않고 막 뭐 한 건 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뭐 이쪽을 깨긴 했는데 결국 보면은 제가 양쪽 중에 한쪽을 이쪽을 선택했지만 이제 이쪽에 돌이 커지니까 제가 여길 그냥 잡아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바둑은 흙이 많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한 바둑을 만들어 놨어요. 유리한 바둑을 만들어 놨으면 다 잡았습니다. 이제 이 유리한 바둑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역시 중요하겠죠. 그럼 흙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이쪽에 백이 집이 나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집이 못 나도록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중앙 쪽으로. 그랬더니 백이 빵 때려서 확실하게 중앙을 살아둔 모양이죠. 그쵸? 이 돌이 안 끊어지면 아주 정확한 포인트예요. 여기 돌이 안 끊어지면은 이 바둑은 이제 낙승인 부분이죠. 네, 아직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막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흙은 하변의 집도 확실히 잘 생겼고 이쪽도 엄청나게 크게 생겼으니까 이제 안전하게만. 그러면 여기가 막 끼우고 있고 막 끊어지는 게 좀 찝찝하네. 그럼 끊어지는 걸 축으로 미리 한 요 정도 두면 축이 미리 보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만 빨리빨리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랬더니 백이 또 승부수를 던진 거죠. 여기 집 나면 내가 못 이겨. 그러면 이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수가 나면 요만큼 깨졌다고 볼게요. 요만큼. 이만큼 깨지면 내가 불리한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집은 세기가 쉬워요. 여기가 9개잖아요. 9 그리고 여기가 둘, 넷, 여섯, 9, 8에 8, 9, 72 이게 그냥 72집 그냥 70집 봐주고 뭐 여기 좀 더 있으니까 한 80집 좀 넘겠죠. 80집 근데 100은 80집이 날 수가 없죠. 여기서 어느 정도 100이 살아도 내가 이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흙이 취해야 할 행동은 이 돌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살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살려주기 위한 이제 작전으로 가는 겁니다. 뭐죠? 이렇게 되면 죽었는데 근데 살려주도록 할게요.
살긴 사나요? 이렇게 한 집 내면 살긴 살겠네요. 네, 뭐 먹는 수는 있지만 먹는 건 단수치고 따서 후수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두고 그랬더니 이제 적당히 살려주고 저는 이제 이 집을 좀 더 확실하게 계속 왜냐 이 집이 확실한 순간 집이 여기 한 20집, 30집, 40집, 50, 60 뭐 많이 해봐야 70집이에요. 근데 저는 80집이 확정이잖아요. 80집 이상이. 그러니까 막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개가라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 막 더 잡으러 가다가 뭔가 사단이 나서 지는 게 아니라 뭐 적당히 개가했어. 이런 건 쉽잖아요. 8, 9, 70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돌들이야 몇 개가 있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죠. 그리고 여기 중앙에 집이 나면 안 되는데 중앙에 흙돌이 와 있으니까 이제 집도 잘 안 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안전한 행마 다 지어주겠다는 걸로 가야 돼요 이제. 자 그럼 여기도 적당히 대충 개가를 해보죠. 여기가 그냥 한 여기가 10개잖아요. 원래 화점이 10이잖아요. 여기까지 난다 쳐도 이렇게 해봐야 30집이에요. 물론 여기 20에 22, 24, 26, 28, 32, 34, 36 36 여기가 36 46 뭐 56 한 60 정도예요. 60에 집이 더 이상 없어요. 뭐 60 한 3, 4, 5, 6, 7, 8, 90 한 해봐야 70이에요. 그러면 흙은 끝내기 해야겠죠. 그쵸? 이러고 뭐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둘까요? 뭐 최대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8, 9, 72 여기까지가 70집이에요. 72, 74, 76, 78, 80, 82, 84, 86, 88, 뭐 90, 100집이 넘어요. 적당히 개가해도.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이런 것만 이제 안 끊기게 빨리빨리 이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마무리를 할 때는 이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마무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빠지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럼 입구자로 둬야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불안하지 않게 두는 거예요. 100이 늘어나봤자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한 칸 한 칸 폴짝폴짝 떼어주고 아주 단단한 행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종종 이제 뭐 이거는 한 5단 정도까지는 그냥 비슷한데 유리한 상황에서 이게 형세 판단이 잘 안 돼서 혹은 더 이기려고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내 돌이 끊기지 않는 선에서 뭐죠? 제가 절대 더 들어가지 않죠. 단 한 발자국도. 최대한 안전하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젖혀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위험한 가능성이라고 했던 중앙에 100집이 날 가능성도 없고, 뭐 여기는 제가 원래 아까부터 여기는 원래 다 100집이에요 라고 했던 곳 그냥 그대로 100집이 난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끊길 리가 없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큰 자리 두는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 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유리한 바둑을 안전하게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끊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끊기면 안 돼. 이건 장문이죠. 단수치고 장문. 이런 것만 확실히 봐두면 됩니다. 이런 것만 확실하게 이런 건 단수치고 장문이야 라고 확실하게 봐두시면 됩니다. 뭐 적당히 한 칸 띄워주죠. 이쪽에서 살게 되니까 제가 그러니까 딱 우세를 확립한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은 좀 이게 낮은 레벨의 형세 판단 후 우세를 다지기였는데 이게 훨씬 이제 뭐 3단 바둑이면 좀 더 디테일해지고 5단 바둑이면 더 디테일해지고 7단 바둑이면 더 디테일해지고 이게 계속 디테일함의 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게 지금 많이들 안 되시니까 많이들 내가 엄청 유리한데 엄청 무리해서 이런 식이 되시니까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우세를 확립하면 딱 그 세밀하게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형세 판단을. 근데 세밀하지 않게라도 하시라는 거죠. 가볍게라도 형세 판단하면 제가 엄청나게 튼튼한 행마로 한 칸 아니면 입구자 진짜 어지간하면 안 끊어지겠죠. 그런 행마를 통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백은 여기서 한번 실수를 하고 나서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었죠. 여기 딱 이게 죽고 나서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승부수 했지만 저도 딱 계산서 딱 뽑고 나서는 그냥 거기까지 요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제 찌르고 하는 거예요. 단수치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거죠. 단수치고 뭐 있겠죠. 따네요. 뭐 이런 거 젖히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요런 데 입구자 둬도 되고 입구자 두도록 할게요. 이제 다 뒀으니까 바둑은 다 두었습니다. 사실 이분도 일단 기력치고는 괜찮게 두시는 편이었어요. 다만 뭐랄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단, 2단 아니면 그 이하 분들은 세 칸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일종의 그런 건가요? 세 칸을 내가 벌리면 상대가 그 세 칸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뭐 그런 그 일부러 좀 낚시, 미끼를 던지는 느낌인지는 몰라도 세 칸을 굉장히 자주 주십니다. 세 칸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낮은 세 칸. 아까 여기 눈목자에서 하나, 둘, 세 칸 벌려진 여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두 칸을 두면 두 칸을 뒀지. 세 칸을 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2립 3전은 뭐 말이 되는데 1립 3전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네, 그런 거를 조금 한 발 한 발 이렇게 참아낼수록 바둑은 강해지는 거죠. 참아내야 합니다. 바둑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잘 참느냐. 허사범님도 1, 2, 3전 두시던데 허사범님이 누구죠? 제가 허사범님을 몰라서. 네, 허사카님. 허사카님 그래서 그 지금 1단이신가요? 아무튼 딱 제가 볼 때는 1단, 2단 아니면 1급, 2급 이분들이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독.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죠 이거? 적당히 받으면 되긴 하는데. 여긴 안 되죠. 옥집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이게 떼쓰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차피 자신보다 조금만 세면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사실 전형적인 이제 1단 바둑 정도, 1단 기력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잘 마무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세를 확립하고 나서죠. 오늘 느낌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세를 확립하고 나서의 마무리를 하는. 네, 그때 꼭 다들 마무리를 잘 못하시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꽤 고수가 돼도 그런 얘기를 해요. 꽤 고수가 돼도 형세 판단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프로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형세 판단이 안 된다는 건 진짜 큰 집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막 예를 들어 한 두세 집 잘 계산이 안 돼. 그죠? 일종의 엄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밀하게 안 될, 조금 정밀하게 막 내가 뭐 두 집 반 정도 예를 들어 졌어. 근데 만만치 않다고 느낀다거나 그런 한두 집의 느낌이지. 근데 그게 이제 기력이 세질수록 굉장히 디테일해지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1단 아니면 5단 미만에서는 한 5집에서 10집 정도는 차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걸 하려고 해야 내가 좀 더 안전한 승리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둑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났고 그런 형세 판단들을 과연 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었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맨날 요즘에는 뭐 수의 의미를 종종 얘기했으니까 이제 의미를 이제 심어서 두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과연 형세 판단을 하고는 두는지. 보통은 근데 이제 다들 형세 판단이라는 부분을 좀 귀찮게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했죠. 좀 되게 쉽게 했죠. 이게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이게 화점이 열이니까 여기가 아홉이잖아요. 그럼 9 이렇게 사각형이라 치고 여기까지 둘, 넷, 여섯, 여덟 8, 9 여기까지 8, 9, 72 이렇게 72집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몇 집이었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보죠. 저렇게 대충 계산해서 72집이었는데 실제로는 몇 집이었을까? 계산해보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잠깐만요.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여덟,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여덟, 52, 54, 56, 58, 62, 64, 66, 68이에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68이에요. 제가 아까 70집이라고 했죠. 70집이나 68집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야? 어디 둬야 되죠?
그쵸? 뭐 거의 비슷하죠. 사시계산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12개, 12개, 24, 26, 28, 32, 34, 36, 38, 42, 44, 66, 48, 52, 54, 56, 58, 62, 64, 66, 68, 72네. 제가 뭘 잘못 썼나봐요. 16, 18, 22,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2집이네요. 여덟. 아무튼 대충 계가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얼추만 어느 정도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돼요.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여기까지 70. 그러니까 큰 집을 세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기만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것도 계산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아, 여기 화점이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20. 20. 그리고 둘, 넷, 다섯이니까 2, 5, 10이죠. 2, 5, 10, 38, 39, 40, 5, 47, 49, 52, 54, 56, 58, 62, 64 이런 식으로 세는 겁니다. 아니 뭐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세 판단을 자주 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속도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집 세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형세 판단이 막 엄청 네, 2 곱하기 19 그렇게 세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셔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둘, 셋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 둘, 넷, 다섯 이렇게 안 세요. 그냥 다섯 이렇게 세요. 다섯, 다섯, 다섯 하고 여기 세 개를 5, 8 이런 식으로 가요. 5, 8, 10.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5, 8, 10. 이 5, 8, 10까지 1초도 안 걸려요. 1초는커녕 훨씬 금방 셉니다. 이게 진짜 이 쉽게 말해서 개가가 강한 기사들 있잖아요. 형세 판단이 강한 프로 기사들은 이런 집 세는데 진짜 뭐 3초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막 그런 수준이에요. 막 슈르륵 세요. 슈르륵. 막 이런 것도 막 슈르륵. 근데 처음에는 그냥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뭐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14집이겠죠. 이런 식으로 세 버릇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세냐 안 세냐 차이예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일단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이라도 형세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좀 깜깜한 밤길을 걷는 사람과 조금 깜깜한 밤길에 이제 손전등 정도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두었습니다. 자, 복기를 보면은 아 170이라고요? 계산을 살짝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냥 3, 40이 12로 가는 거예요. 12, 14, 16 그럼 여기까지는 다 셌죠? 16, 16, 18, 21예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 34, 36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36, 36.
그럼 아까 여기까지 셌죠? 38, 4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산하기가 쉽죠. 둘, 넷, 다섯, 2, 5, 10이니까 제가 몇이라고 했죠? 40이었죠. 50, 60, 68, 70, 2, 73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까지 계산했으니까 100집은 73. 잡힌 돌 이거 안 셌다고요? 73입니다. 100은 다시 계산해도 아마 73일 거예요. 아무튼 73이고 네네네. 흑집을 계산해보죠. 여기 3, 40이 12이죠. 14, 16, 18, 22이에요. 22, 24, 26, 28, 30, 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5, 56, 57, 58, 59, 60, 2, 64, 66, 68, 70, 2, 74, 76, 78, 80, 82, 84, 86, 88, 90. 너무 많죠. 너 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잘못 센 것 같은데. 12, 14, 16, 22, 24, 26, 28, 32, 34, 38, 42, 44, 48, 52, 54, 58, 62, 64, 66, 68, 70. 맞네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100집이 73집인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형세 판단했을 때랑 별반 다르게 진행된 게 아니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자,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그냥 양구침 원래 이쪽을 두면 이렇게 두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3, 3 파서 두려 그랬어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백도 기세상 이렇게 굳혔는데 보통은 이쪽 모양을 둘 때는 이 정도로 두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날짜로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두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두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살짝 이상 감각입니다. 근데 많이 이상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제 의도대로 양구침을 했고 백도 붙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두고 싶긴 한 거예요. 이쪽을 두고 싶긴 한데 그럼 백이 그럼 얘가 그냥 죽잖아요. 고스란히. 차렷은 살짝 이상해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 그래서 압박을 한번 주고 이걸 압박 준 거예요. 잡어! 라고. 그러니까 잡았죠. 그리고 오니까 굉장히 큰 모양이 생겼습니다. 사실 백은 이쯤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쯤 너무 커지기 전에 이쪽이든 갈라치는 게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조금 타개하기가 안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두 칸 벌릴 수 있죠. 여기도 일로 오면 두 칸 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칸 벌릴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백은 아마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둬서 이렇게 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의 바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버틴 게 일단은 좀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포석에서의 이상 감각이다. 조금 살짝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와서는 이건 이제 조금 백이 들어가기가 불편해졌어요. 왜냐 들어와도 이렇게 받아주고 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 날일자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옵니다. 근데 그 백이 좀 타개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백도 한 칸 띄는 게 정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정수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둬도 사실 바다만 줘도 백이 괜찮은지도 의문이고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자세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오면 한 점을 가볍게 버리면서 깰 수 있어서 이거는 별로고, 이런 식으로 오고 뭐 이런 식이 가장 보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너무 많이 커져 있죠. 백이 흙집이요. 너무 크죠. 근데 여기서까지 손 뺀 게 이제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왕 둘 거면 그냥 이렇게 둬서, 어차피 여기 잘 못 들어와요. 왜냐면 흙이 먼저 들어가면 곤마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두 칸 벌릴 자리도 없고. 이렇게만 둬도 거의, 그러니까 집까지는 아니어도 흙이 들어가기 꽤 불편해진다 정도는 되거든요. 귀를 먼저 생각했어야죠. 어중간하게 변을 지킨 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길 띄고 나니까 모양이 확 살아나죠. 넓게 보시면 모양이 확 살아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백도 여기서 여기를 두는 게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살아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게 막아주고 나면은 백의 모양이 살아나잖아요. 여기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입구자로 이렇게, 아니, 날일자로. 그래서 이 백 모양은 살아나고 흙 모양을 이렇게 위에서 눌러가는 이런 식이 사실 대세점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을 두었어야 한다. 근데 여기를 둔 게 굉장히 이상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 냈었죠. 어디 두고 싶으세요? 라고 했는데 뭐 33 두고 싶다는 분도 계셨을 테고, 뭐 이런 데 둔다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데 둔다는 분도 계셨을 거고, 이게 나쁘다는 수가 아니라 판을 쉽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유리한 길을 이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툭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일단 불어날 수 있는 걸 막아놨고 흙이 불어날 수 있고 아주 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바둑의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요. 백도 여길 뒀어야 하고 흙도 여길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물론 한 발 늦었어요. 이때는 들어와도, 그러니까 적당히 뭐 어떻게 들어왔다 치더라도 뭐 적당히 공격하다가 뭐 적당히 해보죠. 적당히 공격하다가 흙이 3-3을 들어오면 흙은 집 날대로 다 난 상황에서 백집까지 깨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돌 하나가 썩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미 때가 늦었다. 이 수가 엄밀히 말하면 배착입니다. 지켰는데 제가 이렇게 키우고 나니까,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우와 엄청 크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쪽으로 키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한 곳은 어차피 제 집이 됩니다. 한쪽은 깨지겠죠. 대신에 한쪽은 제 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돌이 있으면 이쪽의 백이 커지는 거를 은연중에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를 물론 당장 두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방비하고 있다. 은연중에. 그래서 이쪽도 이제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럼 백은 여기도 커질 수가 없고 여기도 그러니까 커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양쪽이 다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들어왔다. 사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잘 살아서 흙이 이바둑을 패배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승패보다는 이런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항상 물론 승패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흐름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는 얘기했죠. 사실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두 칸 벌리는 자세가 그래도 조금 백이 조금이라도 숨쉬기 편한, 물론 이러면 여기는 확정각이긴 해요. 근데 그쵸, 하변이 일단 한 줄이라도 더 크고, 이게 결국은 뭐 사실 백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게 뭐 저는 더 공격 가려고는 했어요. 근데 결국은 백이 살고 나면 흑이 여기를 와서 이게 다 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살고 나면 흑이 이쪽을 둬서 여기가 더 뭔가 크잖아요, 더 사이즈가.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쪽에 돌이 온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왜냐, 백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도 더 불편하게 할 수 있고, 더 불편하게, 그러니까 살기가 아무래도 두 칸보다는 한 칸이 더 불편하겠죠. 불편하게 할 수 있고, 사이즈도 더 크고, 결국은 내가 먼저 손이 오니까 이 세 가지의 근거로 이쪽을 막은 겁니다. 근데 백은 무리하게 끊어 싸웠고, 보세요, 그냥 날일자 두는 것만 못했죠. 제 근거를 여기서도 막 위로 가서 막 다 잡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살면은 허탕이에요. 아래에서 근거 먼저 뺐고, 근거 먼저 뺐고 행마를 해도, 자, 사실 제가 이거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였냐면, 뭐 이 정도 두고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적당히 뒀다고 치죠. 적당히 탈출, 뭐 이렇게 적당히 탈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자, 백은 탈출했어요. 탈출은 했는데 결국 저한테 손이 오잖아요. 결국 이거 이 집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냥 제 그림인 거예요. 이거 이거는 계산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자, 여기가 열이라 그랬죠. 자, 여기가 열 8? 이거 9예요. 여기까지가 열이잖아요. 열. 여기까지가 이게 100집이에요. 100집. 근데 뭐 이쪽에 조금씩 들어온다 치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9. 화점 옆은 9입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에서 뭐 백도륵돌은 하나씩 뺐다고 치고, 하나, 둘, 세 개. 그냥 87집이에요. 엄청 계산하기 쉽죠. 이거 87집. 87. 이거 찔르면 막아야 되니까 88, 89. 그냥 적당히 90이다. 뭐 90집 조금 약하겠죠. 막 들어오면은 아예 좀 유리하니까 조금 이제 물러나 줄까?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적당히 90. 뭐 100집 넘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제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바둑이 갔습니다. 이때는 이미 간 상태예요. 뭐 그러니까 끊는 이런 상대가 끊는 수를 보였다고 무턱대고 끊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끊어야 하는 상황인지 끊지 못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건 흑으로선 땡큐죠. 사방이 내 돌인데 백돌 한 개도 없는데 무조건 싸우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뒀어도 뭐 비슷한 상황이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뒀어도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것도 뭐 막 살자고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겠는데, 뭐 바로 둬도 되고, 사실 바로 둬도 이게 살기야 어떻게든 살겠지만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저떻게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여기서 또 산다? 이건 다 잡으러 가야죠. 사방이 흑돌인데. 그래서 이때는 좀 바둑이 졌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을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를 끊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볍게 수익기는 해주셔야죠. 만약에 내가 수익기를 못했다 그럼 이렇게라도 두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뚫리더라도
이렇게 두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수읽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은 거예요. 여기 어차피 흙 넉점이 죽지 않는다고 봤으니까. 이렇게 뭐 여기서 입구자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빠져나가서 끼우면 뭐 일로 끊어도 되긴 하는데 일로 단수 쳐도 뭐 여기 공배나 두 개가 비었고 끊어도 따니까 이어도 안 되죠. 그래서 봉쇄가 안 돼요. 봉쇄가 안 되면 결국 이렇게 찢어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냥 뭐랄까 그냥 깔끔하게 받은 거예요. 안 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둬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이거 끊어봐야 이으면 되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받아준 거예요. 붙이고 자 여기 이때 제가 딱 얘기했었죠. 이때 이걸 잡았을 때 딱 이 타이밍에 개가를 딱 여기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거 젖히고 단수 쳐서 넌 다 죽었어. 넌 오늘 나한테 박살이 날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나는 나의 힘을 나에게 보여줄 거야 막 이러면서 나의 힘을 나의 이 바둑의 전투력을 나와 너에게 나와 나 자신과 상대 대국자 너에게 보여주겠어. 난 아주 전투력이 강한 바둑이니까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형세 딱 계산서가 섰다 그러죠. 이창호 구단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옛날에 전성기 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뭔가 좀 미지근한 수를 뒀다. 아 계산서 나왔구나. 그게 이런 거예요. 탁 형세판을 딱 해보고 뭐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이야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래도 한 집반은 이겨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 떨리죠. 와 한 집반을 확신한다고? 막 백수도 넘게 남았는데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응수도 안 해주잖아요. 왜냐? 여기가 들어가지만 않으면 이기니까. 이 한 점까지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면 지겠죠. 그냥 후퇴. 백은 으라차차. 저는 보강. 갑자기 흙이 템포가 이상하잖아요. 막 힘차게 두다가 갑자기 후퇴. 보강. 이러고 있어요. 웃기죠? 딱 이때 백은 분위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형세가 나왔구나. 그래서 형세가 나오면 이런 어떻게 보면은 터무니없는 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피도 눈물도 안 나오는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완벽한 승리겠죠. 그런 게 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볍게라도 했냐 안 했냐가 엄청 중요해요. 제가 아까 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돼요. 예. 이런 것도 그냥 적당히 3, 5, 15 예, 3, 6, 18 그러면 여기가 18이겠죠. 18 그럼 여기까지 20이겠죠. 이렇게 해서 20이구나 20, 30, 40, 50, 한 55에다가 이거 있으니까 한 60 좀 더 나겠네. 60 조금 더 난다로 계산. 요거 9 여기가 10이니까 9, 8 여기가 8이죠. 9, 8에 72 그럼 대충 70 대충 80 대충 90 대충 100이네. 100 플러스 알파. 많이 이겼구나. 절대 보강 하면서 보강 잡으니까 그냥 커지는 것만 막아주죠. 더 커지는 것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100의 라인은 요렇게라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까지는 100집으로 허용하겠어. 요것만 허용하고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나면은 내가 무난하게 2, 30집 이겨.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만 안 나면은 내가 무조건 이겨. 근데 이렇게 여기 어느 정도 뚫고 나니까
뭐야 여기도 추가가 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돌 하나하나가 그런 생각을 담고 가고 있는 방향이죠. 방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정하죠. 여기서도 뭐야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없앴고 여기도 어느 정도 집을 만들었으니까 진짜로 이제는 여기만 안 끊기면 사실 끊길 가능성은 없는데 가능성 하나하나를 계속 없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죠. 여기 혹시나 뭐 사고 날까봐 혹시나. 사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백의 입장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이런 데를 둬야 돼요. 그래서 그 혹시나를 노려야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상대에게 너 여기 지금 큰 자리인데 둘 수 있겠어? 나 이것만 노리고 있는데 나 이쪽만 노릴 거야. 나 이쪽만 노려서 이거를 잡지 못하면 어차피 지니까 이것만 노리고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막상 흑으로서 떨리죠. 흑으로서 떨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후퇴한단 말이죠. 이런 거 후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후퇴. 분리할 땐. 그게 승부 감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아주 그냥 미련조차 주지 않게 지키고 뭐 여기 수 딱 내려고 하니까 딱 적당히 계산하고 나니까 여기 어차피 집으로 안 봤던 곳이잖아. 싹싹하게 살려주죠. 싹싹하게. 굳이 잡으러 안 가잖아요. 싹싹하게 살려주고 이런 거나 그냥 맛있게 하고 그리고 세상 제일 안전한 액마 안전 이런 거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선의 집은 다 허용을 해줬죠. 그렇다고 제 집이 늘어난 건 없어요. 그 라인의 집을 다 허용해 주면서 다 허용해 주죠. 싹 깔끔하게 허용해 주고 마지막 큰 자리. 이게 이제 그러면 상대로서는 뭔가를 하고 건덕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를 하려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뭔가를 만약에 이것도 내가 불안했다. 그럼 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여기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꽝. 내가 여기가 만약에 불안했다면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했다면 불안한 거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는 이제 탁구로 좀 비유를 하자면 탁구가 잘 치는 사람이 이제 못 치는 사람하고 칠 때 이제 못 치는 쪽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치면 잘 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당황하게 해야죠. 간담이 서늘하게 해야죠. 공격적으로 승부수 걸어가야죠. 제가 그래서 사실 탁구를 지금 1년도 안 쳤는데 한 9개월에서 이제 9개월 좀 넘어가는데 제가 다른 사실 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느는 편이거든요. 탁구가. 그게 이제 승부라는 점이 바둑하고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서 저는 굉장히 그냥 흘러가면은 어차피 고수들한테는 지니까 승부를 계속 던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랄까 강하게 쳐서 좀 약하게 쳐도 제가 실점이니까 강하게 쳐서 그러니까 내가 배운 선에서 그렇다고 막 터무니없이 휘두르는 건 아닌데 배운 한도에서 조금 더 강하게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근데 이제 더 센 사람 만나면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제가 더 강하게 칠 그 타임 자체를 안 줘요. 이 바둑도 그런 거예요. 내 상대 백이 승부를 걸 타임조차 안 주는 게 강한 거예요.
승부를 걸 타이밍을, 그쵸? 희망도 주지 않고 아예 사전 차단.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정도의 격차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격차를 만들어내는 데는 가볍게라도 형세 판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수의 의미는 기본이거니와 추가로 이렇게 형세 판단을 잠깐이라도 하는 시간을 갖고, 만약에 근데 내가 형세 판단을 잘못했어, 실수했어, 그래서 원래는 유리했는데 물러서다 졌어, 괜찮습니다. 상대는 형세 판단을 안 하는 분이고 나는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 갭이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금세, 와중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금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한창 도장 생활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모님들이 물어봐요. 그쯤. 백집 다 세고 흑집 세다가 백집 세놓은 거 까먹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숙달이 되면 안 까먹습니다. 저 예전에 항상 까먹었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아무튼 복귀하다가 이때 어떻다고 생각했어?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형세 판단 했냐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술술술술 나오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안 나오는 타입이 있고, 그 정도로 형세 판단은 사실 중요합니다. 뭐 프로들이야, 뭐 신민준 구단이랑 그때 신민준 구단 인터뷰 때 사실 굉장히 이제 놀랬었는데,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 AI랑 형세 판단하는 게 거의 똑같아서, 물론 뭐 정상급 기사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뭐 AI와 그러니까 감각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만큼 형세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 오늘은 형세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들 좀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귀찮겠지만 집세해놓고 손바닥에 펜으로 적어두면 반칙인가요? 우와, 이거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네요. 일단 바둑을 둘 때 펜을 갖고 가는 경우가 없어서 반칙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전자기기는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펜을 사용하면 뭐랄까요? 이게 바둑이 이게 모나미나 아니면 뭐 수성펜 뭐 이게 조금 진행되면 집이 바뀌면은 손바닥에 몇십 번 몇백 번 써야 될 텐데 볼펜 소지 가능할 것 같네요. 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 룰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네요. 손에 적어둔다라. 네. 근데 약간 창피하진 않을까요? 뭔가 암기력이 그렇게 딸려?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근데 굉장히 참신하신 생각입니다. 역시 아이디어 뱅크군요. 그렇구나. 네네네. 아무튼 뭐 반은 웃자고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 반 정도는 그런가 싶기도 한 느낌이에요. 멋있습니다. 창피함보다 승부가 먼저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마인드여야 이제 강해지긴 하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볼펜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짜로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형세 판단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네, 다음 영상 때까지는 제가 좀 감기를 잘 나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